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2,000개가 넘었던 어제 말 그대로 쏠림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속에서 장 초반 그 수급을 현대차 그룹주가 좀 가져가더니 또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다시 장중에 반도체 투톱이 오르다가 결국 어제 삼성전자는 밀리고 끝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보시듯이 조선, 방산, 바이오주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의 빅 이벤트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4분기 잠정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20조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08%나 성장한 건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 성장세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가뿐히 넘길 거란 기대감도 형성됐고 일각에서는 120에서 130조 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시티은행은 무려 155조 원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보시듯이 월말에 있을 확정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은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듯 반도체 투톱은 시장 전반의 수급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보여줍니다.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 움직임 속에서 장중에는 둘 다 상승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듯 싶더니 어제는 SK하이닉스만 좀 강하게 끝났고요. 장비주 안에서도 약간의 차별화는 나타났습니다. DI와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강한 모습이었지만 아래 종목들은 좀 빠지는 모습, 결국 반도체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장 반도체주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일단 미국 반도체주들 간밤 차익 실현을 겪었습니다. 새해 초 랠리에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엔비디아가 한 2% 빠졌고 메모리주 그 안에서도 마이크론이 3.6%,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5% 넘는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일정 차원에서도 다만 체크 포인트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오늘 미국 ADR 관련 해명 공시, 재공시를 합니다. 리레이팅의 또 다른 근거가 될 키가 바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인데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경험상 항상 장 전에 해명 공시를 냈던 것 같은데 머니플러스 시간에 나오는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12월 TSMC 매출도 발표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기간 조정을 거쳤던 조선과 방산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 속에서는 공통점이 있기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조선주는요, LNG선 발주 모멘텀에 미국 MRO 사업 본격화가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요, 수주잔고, 작년 말 기준 방산 4사의 수주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등 올해도 보시듯이 수출 기대감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 둘의 공통분모, 이 둘을 엮어주는 공통분모는 바로 자주국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마지막으로 국방비 지출 증가 흐름입니다. 약간의 과장을 섞자면 평화의 시대는 저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럽에서도 재무장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군 역시 보시듯이 현대화 움직임 또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비 지출을 1조 5천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발언이 어제장에서는 이 둘의 공통 분모를 부각시켰고요. 여기에 조선주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글로벌 해군의 현대화 움직임,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도 부각이 됩니다. 조선주는요, 오늘장 추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 한화 디펜스 USA의 마이클 쿨터 CEO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발언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의 도크가 2개뿐이라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렇기에 필리조선소 확장 방안을 모색 중이며 몇 년 안에 다른 미국 조선소 인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순항 중인 마스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가운데 다만 하나오션은 거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기에 개장 이후 주가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방산주, 일단 미국 증시에서 방산주가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국방비 지출 확대 발언 속에서인데요. 다만 보시듯이 록히드 마틴 장중 고점이었던 9% 넘는 상승률에서는 상승폭을 줄이고 마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시장이 반영한 내용이라는 점들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또 치고 나왔던 섹터 중에 하나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일정 모멘텀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데요. 그리고 미리 강조를 해드렸듯 미국 증시에서도 바이오주가 어제 새벽 강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12일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신한투자증권은요, 개최일 이후에는 세론이 나타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직 세론이 나올 시점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JP모건의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영향으로 급등을 했고 이에 코스피 시총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3위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4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찬가지로 4위에서 3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존슨앤존슨, 리브리반트, SC제형의 원료 CDMO 계약을 체결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 뉴스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만 미증시에서 바이오주는 약했는데 바이오주 흐름까지 오늘 개장 이후에 함께 확인해 보고요. 고전하고 있는 2차 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 어제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AMPC 보조금을 포함해도 이번에는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회성 보상금 효과가 소멸이 됐고 얼티엄 셀즈 추락 감소했다는 고정비 부담이 확대가 되면서 적자 전환했을 거란 증권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SOFC 관련주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죠. 미국의 블룸에너지 간밤 12% 넘는 상승부를 켜내면서 마감합니다. 약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 소식이 상승의 촉매가 됐던 건데요. 에버코어는요, 이번 계약이 SOFC 수소 연료 전지주의 수요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보시듯이 관련주 투자 심리가 자극되는지는 함께 개장 이후에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팩터로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순환매 흐름을 보여줬죠. AI, 반도체, 바이오는 약세를 보였지만 대신에 자금은요, 리테일, 자동차, 정유 등 전통 산업과 중소형주로 돌았습니다. 우리 시장 쏠림 현상이 좀 극심한 가운데 오늘은요,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우리도 자금이 다른 섹터로 확산이 되는지 개장 이후에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바로 이어서 뉴스 통해서 전략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브리핑 통해서 오늘장을 움직일 요인들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분석도 엮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는 한 이틀을 쉬어서 그런가 이번 주가 유독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금요일입니다. 그런 만큼 좀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마음은 좀 힘차게 출발하고 싶은데 첫 뉴스가 좀 무겁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작년 말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다가 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새해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1,4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분간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요. 그 기존에 한 1,480원 정도 되면은 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컨트롤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쪽 되게 된다면 다시 또 그 환율이 또 일부 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작년 12월에 그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통해서 수급 안정화 조치 발표 후에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는데 좀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달러 실수요의 지속 그리고 주요 통화국의 약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환율 자체는 그 한 가지 요인으로 살펴보기만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환율 흐름이 상승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언제까지 이 상승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그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한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 흐름들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뭐 환율이 막 급속도로 하락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대부분의 해외 투자 등의 달러 수요가 여전한 점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예상이 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그 소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꼭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 때문에 뭐 달러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영향만 가지고는 좀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한 가지 요인으로만 살펴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심지어 지금 글로벌 IB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도 감소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를 팔아서 원화 가치를 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보유액이 적으면은 결국은 이제 방어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지금 저는 이 내용들보다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계속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보다는 달러를 계속 좀 더 지수적으로 보유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장 증설이나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인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에 대한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계속 좀 더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쉽게 꺾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좀 어느 정도 좁혀졌을 때 환율에 대한 분위기를 그때 가서 좀 살펴봐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환율 하락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80원대 그 개입을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 선에 또 올라왔을 때는 또 일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과거에서 나왔던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게 사실 시장 차원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과 연관이 있어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 1,450원대 고환율이 지속된다고 해도 이번에는 외국인 수급 별개로 봐야 되는 건지 수급은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나요? 수급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은 환차손을 우려를 해서 그렇죠. 이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환율이 상승하면이 아니라 환율이 앞으로 상승할 것 같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리는 전망이 거고요. 더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이제 이 정도에서 지금 고환율 상태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당분간은 좀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480원대 되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랑 같이 또 맞물리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지금 반도체 업종이나 이쪽에 대한 그 국내 증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별로 순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순매수세를 체크해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으로 들어가서 전일장 강세 섹터 역시나 방산주였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방산주를 움직이는 요인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불붙은 지정학 리스크에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방산주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받으며 반등세를 보였죠. 이 방산주 랠리 어디까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K방산 수출 변화와 증권가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압박에 이어 이제는 미국 투입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카드는 미국이 군사, 자원, 안보를 앞세운 한포 외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방비 2,000조 고구려의 탈바꿈까지 선언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자주국방이라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6개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 정리해봤습니다. 러시아 침공장기와의 유럽 국방비 대폭 증액,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와 그린란드 병합 의지는 이 미국의 군사 자원 공세를 보여줍니다. 또 이란의 핵 갈등, 대만 해협 긴장, 쿠바 러중 밀착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군비 경쟁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죠. 이는 곧 K방산에게는 기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방산의 주모대는 동남아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K방산은 전 세계 안보의 깃필러가 됐는데요. 동남아에 국한됐던 수출 비중이 이제 유럽과 중동으로 각각 30% 이상 고르게 분산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은 정점이 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방산 5대 핵심 종목의 합산 수주 잔고는 무려 1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치 이상의 먹거리를 이미 곳간에 쌓아둔 셈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수주 잔고가 42%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의 매출 전망도 모두 상승세가 예상되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작년에 비해 111%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약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국항공우주의 미국 해군훈련기 사업, LIG 넥스원의 미국 비공 수출 건이 2026년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의 중인 20조 원 규모의 프레임워크 계약까지 더해진다면 수주 화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일감을 바탕으로 실적이 폭발하는 군함에 진입합니다. 방산 탑4의 내년 합상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6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하면 K방산의 매력은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유럽 평균보다 1.5배 높지만 이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오히려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적 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할 성장주의자 가치주, 바로 K방산인 겁니다. 지정학 리스크를 기회로 저평가된 가치를 실적으로 증명할 K방산.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할 이들의 저력 집중해 보시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국제 뉴스 면이 아주 뜨겁습니다.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방산주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11월 들어서 좀 기간 조정을 겪나 싶더니 반등을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2월 18일부터 전일 종가까지 비교해 봤을 때 한 28%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듯 여러 가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리거들이 많은데 시장은 좀 그린란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를 향한 야심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내내 주도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의 흐름들을 봤을 때 방산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좀 저평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비교 대상을 그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통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그 비교 대상을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결국은 모멘텀을 통해서 계속 좀 유지하는 부분들, 또한 이제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야지 이게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좀 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좀 더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12월에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 달러의 규모의 천무 유도탄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조짐이 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연말에 방사청에서 3,100억 원 규모의 2기 방산 혁신 펀드 조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정책적으로 방산에 대한 그 기조가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2기 펀드 3개에서 그 자펀드로 3개의 자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호 자펀드는 하반기부터 투자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대한 것도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방산주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던 거는 뭐냐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그 연출이 됐고 이게 지금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50% 이상 증액을 좀 언급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예산안은 그 의회의 의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GDP 대비 3%에서 5% 확대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해서 66개 국제 기구에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 명령에도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국방비 증액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쿠바나 콜롬비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좀 하나씩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제 모멘텀적으로는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주액이나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있고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지금 작년보다는 좀 올리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다.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WDS 그러니까 월드 디펜스 쇼가 또 개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와 현대로템, 카이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모멘텀이 나오면서 또 중동의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월 전까지는 계속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보되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주의 모멘텀 그리고 일정 플레이가 가능한 전시회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긍정적인 내용들 말고 변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반도체주가 워낙 강하니까 수급이 반도체로 쏠릴 가능성도 있고 변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중소형주 쪽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포커스를 봤을 때는 계속 이슈만 있게 된다 한다면은 국내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주 중심의 업기도 같이 불어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방산주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굵직한 기업들 위주로 이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소형주도 같이 가는 장세가 돼야 모두가 체감 온도를 따뜻하게 느끼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일 가능성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접근을 해보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제 아마 실적 발표일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 항상 반종민 소장님 나오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악재나 2차 전지주 공급 계약 축소 소식이 나와서 항상 진단을 여쭤봤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공교롭게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배터리 3사 영업이익 전망 보시면 4분기에 3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주는 당분간 분위기가 어둡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실적이 나와보고 그 다음에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들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계속 앞서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은 뭐 계약 축소권부터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계속 좀 열어둬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2차 전지 관점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냥 거치식으로 한 번에 이제 확 들어가기보다는 기간을 좀 길게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계속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어제 잠정 시저가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지만은 발표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발표를 안 한 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예상보다 별로일 가능성일 경우에는 좀 늦게 발표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진짜 좋지 못했다 보니까 또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도 계속 좀 일어났던 부분들 또한 4분기 때 미국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를 했던 것도 영향을 같이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결국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과정인데 이 적자 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느냐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을 한 그 AMPC에 합쳐가지고 한 600억 정도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900억 정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실적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영업 손실을 얼마나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은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 영업 손실을 기록하지 않고 영업 이익을 남겼다 한다면은 추후에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4분기 영업
손실에 대한 포인트가 좀 많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얼마나 축소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변수가 나오는지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만 한 가지 여쭤보면 리튬 가격은 좀 오르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 상승세가 주가로 반영되지는 않는 느낌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따지게 보게 된다면은 그냥 리튬 가격 상승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수요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단발성으로는 이슈가 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는 결국은 제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에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부정적인 포인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ESS 쪽으로 좀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한전과 그 ESS 계약에 대한 수주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ESS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ESS가 얼마나 이 분위기를 상쇄시켜 주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ESS에 대한 분위기가 만약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계약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보상금 만회 등의 기준 수준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실적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도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오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또 예측할 때 여러 가지 리포팅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IR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분기 때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하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전망 관련된 내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시선을 우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어제 하나시스템의 제주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5대 우주 강국 하나의 사명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확실히 지금 시장의 시선은 우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 우주기술 시장의 규모, 전망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2024년에는 한 6,8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가 2035년에는 1조 원이 넘는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주항공 이벤트 올해 굉장히 많거든요. 4월에는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계획도 예정되어 있고 누리호 5차 발사 3분기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선반영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업별로 각각 개별적인 그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요. 동시에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주항공 쪽에 대한 포커스가 결국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같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원래는 이제 개별적으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한다면 산업적인 강도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앞서 그 굵직한 이벤트를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멘텀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포커스가 더 될 수 있는 거는 미국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달 탐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정부 정책과도 굉장히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주가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주가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 이쪽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이벤트적인 부분들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관심도는 계속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 자체가 국가별로 봤을 때는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35년까지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미 많이 우주항공주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게 그 신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은 저는 현재 그 우주 항공만 가지고 메리트를 두기에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연계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스페이스 허브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하나에서 2021년 때 스페이스 허브를 좀 출범했는데 그때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 엔진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그 자회사 세트랙 IL을 통해서 위성체 관련된 그리고 하나의 고연료 추전체 관련된 내용들을 사업적으로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나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좀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지금도 신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방산과 우주 항공이 같이 좀 어느 정도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역시 방산 우주 항공도 얘기가 있긴 하지만 필리조 전소와 관련된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담감이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한다면 하나 시스템 쪽으로도 포커스를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세트랙 I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을 가져가 보되 오히려 지금은 그 이노스페이스 기업의 경우에는 이슈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럽 내 첫 민간 발사장을 좀 확보를 했다는 내용들도 있고 4분기 발사 목표 시설 구축에 대한 모멘텀이 좀 유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다만 좀 변동성이 엄청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근데 하나 시스템이 좀 더 매력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트랙 I와 그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주요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